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이 새 시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막 후 무득점 행진이 5경기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한국 시간 9월 1일 영국 런던의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에 선발 출전하였습니다. 90분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손흥민이 침묵한 가운데 토트넘은 상대의 자책골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2번의 슈팅을 시도하는 등 시즌 첫 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결국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결과물은 없었지만 손흥민의 이날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웨스트햄의 틸로 캐러의 견제를 받는 상황에서도 특유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와 적극적인 침투와 슈팅으로 상대 수비에 균열을 냈습니다. 또한 공을 받기 위해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도 앞선 경기들과 비교해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전반 34분 역습 상황에서 캐러의 자책골이 나온 것도 손흥민의 움직임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해리 케인이 오른쪽 측면에서 낮게 깔아준 공을 손흥민이 반대편에서 빠르게 쇄도했고 이를 막던 캐러의 발에 맞고 그대로 골로 이어졌습니다. 시즌 초반 토트넘은 3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기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 수비와 중앙 미드필더가 전방으로 공을 제대로 보급하지 못하면서 손흥민과 케인이 고립되는 상황이 반복되며 답답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공 배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마다 둘 중 한 명이 미드필더까지 내려와 연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몇 시즌 동안 토트넘이 자랑했던 손흥민과 케인을 활용한 공격 루트가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역습과 세트피스로만 골을 노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손흥민이 중원의 과부하로 인해 너무 낮은 위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공격에서 그의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의 노팅엄전 히트맵을 보면 공격에 거의 관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시즌 득점왕인 그가 교체될 때 펄쩍펄쩍 뛰는 것이 당연하다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손흥민 활용법을 비판했습니다. BBC가 지적한 문제는 웨스트햄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손흥민이 높은 위치에서 공을 잡지 못하고 고립된다면 토트넘 공격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콘테 감독의 전술 변화가 절실한 타이밍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무엇보다도 빌드업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손흥민은 어떤 동료와도 제대로 패스를 주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브 비수마와 호이비에르의 포지션이 계속 겹친 데다 에메르송 로얄도 좀처럼 공격에 가담하지 못하며 토트넘의 빌드업은 답답함에 빠졌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6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도 그저 후방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에릭 다이어를 중심으로 수비진에서만 공을 돌렸습니다. 상대의 압박에 고전한 토트넘은 이따금 롱패스를 시도해봤지만 이 역시 정확성이 떨어졌습니다. 빌드업이 실종되자 자연스레 손흥민을 필두로 한 날카로운 역습도 사라졌습니다. 손흥민과 케인, 쿨루셉스키가 이끄는 역습은 토트넘의 자랑이었지만 이날 손흥민이 빠른 발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장면은 전반 39분과 후반 27분 단 2번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토트넘과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 중 손흥민이 교체당할 때 화를 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로 평가받는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이 화를 낸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분노가 콘테의 전술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문제의 핵심은 손흥민이 케인의 득점을 위해 미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콘테 감독은 페리시치를 영입하면서 작년과 다르게 손흥민과 케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크로스가 강점인 페리시치는 손흥민보다 헤딩에 강한 케인에게 집중적으로 크로스와 패스를 뿌려주고 케인은 전방에서 대기하면서 패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케인은 미드필더까지 내려와 패스를 뿌려주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했었지만 올해는 최전방에서 득점을 노리는 스타일로 변화했습니다. 이에 반해 손흥민은 득점을 집중적으로 노렸던 지난 시즌과는 달리 케인이 수비수들에게 압박받지 않게 하기 위해 수비수를 유인하는 미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케인과 클루셉스키가 공을 쉽게 받게 하기 위해
혼자서 상대 수비수를 유인하는 손흥민은 체력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콘테의 지시 때문에 페널티 박스까지 내려와 수비까지 하고 있으니 공격과 수비에서 혹사당하여 손흥민의 체력이 남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후반전 이후 손흥민의 체력이 고갈되면 콘테는 히샬리송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싶어도 공격과 수비에서 혹사당하니 체력은 없고 교체당하면서 후반 막판에 득점할 기회마저 없어지니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영국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라고 칭송받는 앨런 시어러는 영국 매체 미러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교체 후에 화를 낸 것을 완전히 이해한다. 콘테의 전술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콘테는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교체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시즌 손흥민과 공동 득점왕을 한 살라가 아무리 부진한다고 해도 클럽이 살라를 3경기 연속 교체시키지 않을 것이다. 손흥민이 이적하고 싶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문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에릭센의 득점 당시 케인은 자신을 맞고 들어간 골이라며 자신의 딸의 목숨을 건다는 발언을 하여 결국 자신의 득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발언으로 케인의 득점 탐욕이 부각되었습니다. 케인은 손흥민의 득점왕을 돕지만 팀 승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케인은 PK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팀 승리를 원한다면 몇 년째 안 들어가는 프리킥은 왜 본인이 찰까요? 오로지 골을 넣기 위해 동료들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올해 벌써 2번이나 서로에게 패스와 관련된 불만을 토로했고 계속해서 골을 넣지 못하자 손흥민의 초조함도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리스와 손흥민 사건의 비디오를 포함한 어떤 클립에서도 팀이나 스텝이 케인의 수비를 먼저 지적하거나 요구하는 모습은 찾기 힘듭니다. 이런 것 때문인지 루드 굴리트가 손흥민에게 조언했던 인터뷰를 떠올리게 합니다. 루드 굴리트는 손흥민에 대해 커리어의 끝은 트로피다. 우승하지 못하는 팀에 계속 있다면 본인에게 아쉬울 것이다. 토트넘 팬들은 행복하겠지만 본인은 행복한지 물어보고 싶다. 커리어는 짧고 돌아갈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한다. 라며 B클럽 이적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7년 동안 트로피가 하나도 없다는 지적과 함께 더 좋은 팀에 갔다면 트로피를 획득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의 격려도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7년 동안 최선을 다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전술로 피해를 본다는 것이 화가 납니다.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 손흥민이 위기를 극복하고 득점왕다운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전 세계 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기를 바라며 이 채널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항상 든든한 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